불광 법우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수행 열심히 하시고, 기도 또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서원들이 다 원만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청량의 해라고 그럽니다. 양의 해, 푸른 양의 해라. 그래서 청량의 해라고 그럽니다. 왜 푸른 해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알법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색은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같은 색은 아니지만 우리 불광의 색깔이 또한 푸른색, 그리고 골든 색이죠. 그래서 푸른색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골드는 진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의 약동,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삶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불광 마크에서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푸른 색은 생명, 그리고 빠름, 예민함, 지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생명의 약동이라고 하는, 생명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푸른 색입니다. 양은 착하다, 의롭다, 또는 순수하다, 정직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고 그럽니다. 양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역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양이 처음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그 100 속에서 몇 %나 되느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생존의 역사와 양의 생존의 역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또는 해파리의 생존의 역사와 인간의 생존의 역사도 거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 아주 짧습니다. 다른 생명과 비교를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또는 우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그 중심 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구는 인간 삶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지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개발되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지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은 인간의 존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금 과거의 역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역사도 인간이 제일 먼저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인류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인간이 제일 이 지구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고, 스스로의 삶의 환경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삼진치 삼독심에 의한 우리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의 존재라고 할까요? 여러 생명의 존재가 적어도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10밖에 안 되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양이 100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10도 살기 힘들다. 이런 예측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학자들의 예측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존립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 양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은 선, 착하다, 의롭다, 또 아름답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평화, 그것을 잘 조성을 하려면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청량의 해가 그러한 삶을, 그런 해다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청량의 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올 이러한 청량의 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야,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착하게 사는 삶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선언한 바라밀 공동체 건설, 저희 큰 스님이 말씀하셨던 바라밀 국토입니다. 우리가 바라밀 국토에서 바라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과거 80년대, 70년대, 60, 70년대 상황은 우리 민족의 의식 또는 전통문화의 의식 또는 민족의 사상, 그리고 우리 조국에 대한 조국의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우리의 의지들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도 국토라고 하는 것, 조국이라고 하는 것, 동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가, 통일된 국가, 조국, 민족,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은 조국과 통일된 조국과 민족과 결에는 다 통일돼서 하나로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과 민족 또는 국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국토라고 하는 개념과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라고 하는,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것부터 큰 지구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국제 세계가 하나의 마을 공동체 이 정도로 이 세계가 옛날보다는 매우 좁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국토를 현 시대에 맞는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이
창립된 당시는 1960, 70년대, 60, 70년대의 불교의 상황은 무속화되고 비불교적인, 즉 본래의 불교의 모습이 매우 퇴색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불교는 조선조 500년 그리고 조선 이후의 100년 정도, 지금까지 약 600년을 정권, 정치 이런 것으로부터 또 외세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또는 변방부로 밀려나고 소외당해 왔었습니다. 그 뒤끝이 바로 60년대, 70년대였고 그것 시대에 불교가 이제 조금 자유로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우리 불교가 설 수 있는,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600년간의 탄압을 받고 난 불교는 70년대에는 무속화되고 불교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불교의 본래 모습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였고, 때문에 저희 법주이신 광덕 스님께서는 순수불교 운동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순수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본래의 불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속화되고 비불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난무한 시대에 불교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 불교의 본래의 역할을 찾고 불교의 근본적인 그러한 사상과 수행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의 순수불교라고 하는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광을 창립하시고 그리고 그 불광 창립이 도심포교, 대중포교,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생활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즘에 말하자면 도심포교의 효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불광이 70년대에 창립하고 난 이후에 불광사가 설립되고 창건되고 불광사가 창건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자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은 불광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전법 포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 각 도시에서 많은 도심 포교당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야 한국 불교가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심 포교의 효시, 새벽의 문을 열었던 불광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 2015년입니다. 오늘이 40년 후 오늘 우리는 불광종착불사를 완성을 하고 제2불광운동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제2불광운동인가? 이제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생각하는데 기존의 불교의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불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래의 사상과 불광의 본래의 사상과 불광의 본래의 사회적 역할의 그 형식과 내용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봤대. 그러나 이 사상과 전법의 행동에 대한 표출, 방식은 우리가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제2불광운동을 해야 된다.
제2불광운동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한 뜻에서 제2불광운동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불광운동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요청도 있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가 중창골사를 완성하고 새로운 이 법당에서 이 시대에 맞는 그 전법과 그리고 보살행, 사회적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었고, 그것이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람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 서 박사님께서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대략적인 그 10대 중점 과제를 얘기를 하면서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다르게 관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불광은 지금 현재 앞으로 불광을 이끌어 나가야 될 주체 형성에 매우 소홀하게 왔습니다. 그 주체는 아마 승가가 되고 또 한축으로는 우리 제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불광은 승가와 제가가 함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짓고 나가는 그러한 형식으로서의 불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승가와 제가의 그 불광 주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승가 공동체 또는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를 축을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신행 공동체,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두 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스님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주체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출가한 그날부터 출가를 하게 되고 삼위계를 받으면은 출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위계를 받게 되면은 이제 스승을 정하게 되고, 우리 물광문도와 인연을 함께하는 스승을 인연을 맺은 그 출가성은 그 출가와 동시에 모든 것을 불광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료보험을 들고, 그리고 교육비를 지출을 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그 생활비를 지출을 하고, 또 의료비, 몸이 아프면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전부 다 불광해서 그것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본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의 제반 문제들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노후 복지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불광에서 전부 다 책임지겠다. 의식, 주,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열반에 들고 이후까지 모든 것을 불광에서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 공동체입니다. 이래서 스님들이 교육받고 수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삶의 전망, 삶의 미래의 전망, 또는 자기 전문성, 이러한 것들을
불광에서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성장을 하고 전문가가 되고 또는 수행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역량을 키워서 불광에 기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행 공동체입니다. 늘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불광에 와가지고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고 전법 활동하고 허법을 활동하고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고 이처럼 우리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행하고 수행하고 전법하고 허법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사찰도 종무원 역량이나 스님 역량으로서 사찰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찰의 운영을 하는데 교육원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전부가 다 봉사자로서의 거의 50%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송파 노인 요양센터도 거의 실무자 가지고는 관리밖에 안 되고 실제 운영은 봉사자입니다. 저희 우리 법등 가족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수행하고 신행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불광을 위해서 또는 노인들을 위해서 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사회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사회 평화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그리고 이제 늙고 병들고 그래서 이 거동이 불편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제들이 다 또는 이 사회 국가에서 책임을 짓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평생을 부처님 제자의 이름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도량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하면은 불광과 인연도 끊어지고 불자들과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와가지고 본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와가지고 어떻게 사시냐고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노후를 국가나 사회, 여러분들이 자제들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것을 준비를 해야겠다. 적어도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불광이 그러한 시설을 해서 그러한 분들을 모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양로원 시설을 하든 노인 요양시설을 하든 아니면 수행시설을 하든 제 생각은 한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케어를 받아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개 더 둔다면은 요양시설이 아닌 이제는 몸의 치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요양병원 정도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돌보미 법등이 만들어져서 어른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건강 상태도 우리가 체크도 해보고
어른들의 문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면 저희들이 도움에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어떠한 가족의 큰 짐이 돼야 된다든지 뭐 짐이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경제적 문제 또는 가정의 그 안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적어도 중생 고통을 수용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가정의 고통들을 해소해 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시설 또는 그러한 수행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행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거동이 할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신행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늙고 병들고 거동이 불편할 때는 나는 불광으로 간다, 불광시설로 간다, 나의 노후에는 모든 것이 불광에서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서의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불광의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식구만을 감싸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봉사들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의식, 가치관 또는 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선도하고 이런 사찰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사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74년도에 무속화되고 비불교적인 그러한 불교의 상황을 순수불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불교 바람을 일으켰듯이 지금 이 사회, 앞으로의 사회, 불광이, 불교가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어두움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리고 해소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불광사, 불광법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바람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일 공동체를 형성해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5년 단위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우리가 15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러한 바람일 공동체라고 하는 완성의 기간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년 계획 때는 어떠한 내용을 실천하고 2차, 3차 때는 각 회차마다 어떠한 것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즉 타임 스케줄, 그 일정,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 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제2 불광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부터서는 법등, 구법회, 임원들을 대상으로부터 이 바람일 불광 운동의 프로그램 숙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참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가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이 법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이 빈 공간이 없도록 우리가 법회 활성화를 이룩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의 우리가 실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법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법등 활성화는 법등 임원 교육을 통해서 1차적으로 법등 활성화를 시도할 것이고, 법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법등 또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 즉 제2불광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 두 번째는 법회 활성화, 세 번째는 법등 활성화입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씩 각 필요한 조직도 제일 선차적으로 해야 될 조직이 어르신 돌보미 법등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필요한 법등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 방향성만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좀 더 이제 다듬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48가지의 사업의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좀 더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세부 계획들은 더 논의하고 다듬고 그리고 보충하고 만들어서 갈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서의 저희 제2불광운동을 오늘부터 또는 올해부터 오늘 1월 첫 번째 신년법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제일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창불사가 진행되었던 그 순간부터 불광의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 서원은 누가 던져준 과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했고 또 뜻을 모아 함께 그려온 서원입니다. 불광 형제들은 오늘 세운 이 서원을 통해 작게는 자아 완성과 행복한 삶을 성취하고 크게는 사회 완성을 통해 마침내 이 땅에 바람일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원대한 서원력을 다 함께 공유하고 바람일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보현보살의 코끼리처럼 힘차게 정진할 때이다. 불광 형제들은 오늘 세운 이 서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불태전의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서원한다. 여러분, 우리 74년도 불광이 그랬듯이 이제 불기 2559년 그리고 2015년 21세기 우리가 한국 불교를 위해서 새로운 운동을 제2불광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치 아래 새로운 불교 운동을 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기운을 일으키는 그런 제2불광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